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보이드, 발터 보이드, 영국 외무부의 은행가로 1793년 가을에야 프랑스에서 추방됐다. 로베스피에르의 이 단호하고 명확한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설명이 필요 없다. 100% 옳은 말인데 뭔 설명?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혁명에 이끌려 수많은 외국인들이 프랑스에 정착했다. 클로츠와 토머스 페인 같은 사람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공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 특히 많은 수의 은행가들은 사업을 위해 영국인 월터 보이드, 네시아트 출신의 프로이센 사람 페르고, 장에프 페르고 1744년부터 1808년 벨기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인 프롤리와 말키에 스페인 사람 구즈만, 안드레 햄드 구즈만 1752년부터 1794년 홀란드 사람 코크, 폴드 코크의 아버지 프라이, 자유롭다는 뜻라는 이름을 썼던 오스트리아의 샘펠트 등이 그들이다. 당연한 이들이지만 이 은행가들은 장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이 반드시 고용된 첩자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대부르주아지에 대항해 상킬로트에게 의지하는 정책이 성공하는 것을 그리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는 수많은 석연찮은 수하들이 돌아다녔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첩자들이 넘쳐날 수 있었다. 외국인 은행가들 중 일부는 지롱드파, 그러나 지롱드파는 그들을 배출한 특수한 사회 집단이 있었다. 즉 이미 그들은 자신의 은행가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와, 특히 당통주의에 모여있는 의원들과 정치적 관계를 맺는 데 성공했다. 딜로네와 샤보는 보이드와 친분이 두터웠다. 당통 자신은 페르고 및 구즈만과 에르드 세시엘, 데물랭, 방타볼은 프롤리와 친분이 있었다. 샤보는 프라이와도 친분이 두터웠고 10월 6일 그의 누이와 결혼했다. 파브르 데 글랑티는 아무 때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집에 들어들었다. 도덕적이고 사실적인 판단에 따르면 이 의원들은 부패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집단을 대표했다. 이 새로운 사업 부르주아지는 혁명의 주체라기보다 그 산물로서 무기 공급, 국유재산의 매매, 아시냐의 가치 하락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을 이용한 투기를 통해 부를 모은 사람들이었다. 앞으로 형성될 당통을 수장으로 하는 관용파, 1794년 말부터 공포정치의 완화와 전쟁의 종결을 요구한 산악파 내의 우파를 지지하는 것이 이 새로운 부르주아지였다. 이 부르주아지는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국익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이들은 한창 팽창하고 있는 프랑스 교역의 대변자들이었던 브리스파와는 달리 결사항전도, 공포정치에 의한 탄압도, 통제경제도, 공안위원회의 조기 사회정책도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기 때문이었다. 딜로네, 레인 조셉 딜로네 1752년부터 1794년 프랑스 서부 양제의 변호사 출신 국민공회 의원, 동이도 배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했다. 파블로 데글랑틴 1955년부터 1794년 극작가이자 국민공회 의원, 꼬르들리에 클럽 회원으로 당통 마라와 함께 활동했다. 1793년 10월 채택된 혁명력 제정 시 달의 시적인 이름을 고안했다. 외국인의 음모 및 동인도배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됐다. 동인도배사 1664년 루이 14세의 재정 대신이었던 장 바티스트 콜벨가 설립한 특권회사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 산업, 무역, 금융을 독점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압박당해 1770년에 해산됐다가 1786년에 다시 새 회사로 설립됐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후인 1790년에 다시 해산당하게 되었는데 청산 도중인 1793년에 독직 사건이 일어났다. 정치적으로 당통파는 공통의 강령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에서는 대립되는 이해관계나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가 집단 간의 경쟁에 따라 심각하게 분열할 수도 있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동인도 회사 추문이 터졌다. 한 무리의 의원들, 즉 줄리앵 드 툴루즈, 들론의 당제, 샤보, 바지르는 프랑스 은행가이지만 공공연한 왕단파 음모가인 바, 남자, 브론드바 1756년부터 1822년에 부추김을 받아 유리한 거래를 생각해냈다. 그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주식으로 투기를 하기 위해 금융회사들, 특히 동인도 회사의 폐지를 요구하여 얻어냈고 막대한 뇌물을 받아 회사에 매우 유리한 청산법령을 제출했다. 그에 대해 같은 당통파이지만 다른 경쟁 집단에 속해 있는 파브르 데글량틴은 분노하여 3주 후 더 가혹한 법령을 제출했다. 동시에 그는 10월에 로베스피에르, 생지스트 그리고 보안위원회 위원 8명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때 그는 프롤리, 왈키에, 프라이, 샤보, 바지르, 에로드 세시엘 등이 가담한 외국인의 음모의 존재를 그들에게 폭로했다. 로베스피에르는 특히 프롤리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파브르의 고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프롤리는 휘하에 있던 두 사람, 데피에 및 페레라와 함께 디무리에가 본색을 드러낸 디무리에는 1794년 3월 패배를 거듭하다가 오시글트드의 아군 진영으로 도주했다. 로베스피에르는 3월의 패배를 적과 내통한 디무리에의 술책이라 생각했다. 시기인 3월 26일 그와 매우 수상한 회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프롤리는 오스트리아의 제상 카우니츠의 서자였다. 자크르네 에페르, 파리 산킬로티의 대변인,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에베르파라고 불렀다. 꼬르들리에 클럽에서 주도권을 잡은 뒤 비기독교화 운동에 앞장섰다. 자코뱅 내의 온건팜이 로베스피에르와도 맞섰으며 공안위원회에 체포되어 죽음을 맞았다. 프롤리는 분명히 정치적 야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코뱅 클럽의 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데피웨를 통해 콜로데르브와 에베르, 그는 코크 왈키에와도 자주 어울렸다. 같은 산킬로트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데피웨, 페레라, 그리고 디비송을 통해 에베르파가 각구에 창설한 민중협회들을 중앙위원회로 조직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위원회를 이끄는 것은 바로 프롤리였다. 그는 무엇을 겨냥했는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두 내에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프롤리를 순수하게 애국적이고 진지한 산킬로트로 보기는 더 어렵다. 그리고 그의 중앙위원회는 곧 봉기 세력이 될 수 있었다. 근데 프리마르 중순쯤 바로 이 위원회가 성직자들의 급료와 이 번파의 예배 폐지를 국민공회에 요구하는 민중청원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 외국인 클루츠, 쇼메트와 함께 고벨 주교로 하여금 성직을 포기하도록 부추긴 사람은 프롤리의 사람인 페레라였다. 파브르 데글랑틴을 통해 외국인의 음모를 경계하고 있던 로베스피에르가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를 휩쓰는 비기독교와 압력의 원천을 미심쩍게 생각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가 아니었다. 또 다른 당통파 의원은 오슬랭이 다른 문제로 국민공회에 고발됐다. 나흘에 걸친 의회에서 논전이 있은 후 샤보, 바지르, 튀리오는 오슬랭을 딱한 처지에 버려둬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많은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고 첫 번째 징발에서 면제됐던 샤보가 그러했다. 마침내 샤보는 바지르를 부추겨 모든 것을 건 단판 승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420조. 그는 공안위원회로 가 이번에는 자신이 반혁명 음모를 고발하고 마코소, 바, 들로네, 줄리앵 드 툴루즈, 파브르 데글랑틴, 그리고 에베르, 플룰리와 다른 사람들을 고발했다. 그는 의원들을 매수하고 산킬로트를 봉기하게 하는 것이 그 음모의 두 가지 목표이고 자신과 바지르는 단지 그 음모를 더 확실하게 고발하기 위해 음모에 참여하는 척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안위원회는 샤보의 고백을 파브르 데글랑틴의 진술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간주하고 파브르의 결박함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브리메를 11일, 11월 17일 바, 보이드, 프롤리, 줄리앵 드 툴루즈, 들론, 샤보, 바지르의 체포령을 뒤죽박죽으로 발표한다. 바와 보이드는 달아났고 프롤리는 숨었고 줄리앵 역시 달아났고 뒤에 3명은 수감됐다. 그리고 공안위원회는
아마루아 그리고 다른 사람 아닌 바로 파브르에게 사건의 심리를 맡겼다. 파블로 데글랑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파브르에게 심리를 맡겼다. 로베스피에르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보다 연루된 의원들의 파렴치함이 아니었다. 그는 반함적의 존재에 비추어 볼 때 왕당파적 경향을 띤 외국인의 음모가 존재하고 이 음모는 에베르파와 비기독교와 운동과 결합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에 따라 로베스피에르는 격렬하게 후자를 비난하고 에베르파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프리메르 1일 1793년 11월 21일 로베스피에르는 프롤리, 데피웨, 페레라, 디비송을 자코벤 클럽에서 추방했다. 에베르는 매우 비겁하고도 거만하게 행동하지만 모모로와 마찬가지로 345사에서 5조 매몰찬 푸대접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충분치 않았다. 1793년 8월 말 이래 자코벤 클럽은 부분적으로 그에게 멀어졌고 에베르파가 콜릴들리의 클럽과 거의 마찬가지로 자코벤 클럽을 지배했다. 그러한 이유로 로베스피에르는 프리메르 1일 자코벤 클럽으로 하여금 1791년 여름에 영웅적인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회원 각자에 대한 정화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게 했다. 이 투쟁에서 예기치 않은 위험한 동맹자 당통이 대두했다. 10월 11일에 그는 농촌에서 휴직을 취하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 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에게서 맛있는 식사와 두 번째 아내와 누리던 기쁨을 앗아간다. 그는 조국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프리메르 30일 11월 20일 파리로 돌아왔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친구인 까라 도미닉 조셉 까라 1749년부터 1833년 전 법무부 장관이자 내무장관을 만나 공안위원회를 해산하여 새로 조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감옥을 열고 헌법을 개정하고 샹킬로드 대신 대부르주아지를 권좌에 올려놓고 수많은 망명 귀족들을 귀국시켜낸다는 자신의 계획을 전달했다. 간단히 말해 마티에즈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적들과의 타협을 통해 혁명을 청산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공안위원회를 해산한다. 즉 로베스피에르를 가장 왼쪽에 있는 그의 동료들 비오바렌, 콜로데르브와 심지어 생땅트레로부터 갈라놓는다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 당통은 로베스피에르와 협력해 비기독교와 주창자들에게 대항하고 대풀이에 개입했다. 당통은 자코베 클럽에서 매우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렸다. 이번에는 과격 혁명 세력이 반발하고 그에게 야유를 보내고 그의 모든 수상한 과거 행적들을 상기시켰다. 당통은 당황하여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마라의 기억을 언급하게 되었고 결국 카렌에게 자신을 조사할 위원회를 요청했다. 그를 구하는 것은 로베스피에르였다. 이때는 아마도 격양파에 맞섰던 1794년 8월 초보다 훨씬 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는 당통을 치하하면서도 유보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뒤무리의 사건에서 당통이 보인 무력함, 브리스퍼에 대한 관대함을 꾸짖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당통을 주의 깊게 때로는 분노를 가지고 관찰했다고 선언하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이는 아마도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당통은 여전히 훌륭한 애국파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이라는 조건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당통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도 한 당통의 행동은 어리석다. 냉담하기는 하지만 로베스피에르의 도움으로 다시 말해 오른 당통은 활동을 계속했다. 프리메이 2일 11월 20일부터 그는 국민공회에서 반종교적인 가장 행렬을 공격하는 동시에 사법적 탄압의 완화를 요청했다. 1792년 9월에 일어난 9월 학살을 원했고 조직했다고 자랑했던 그는 고민만큼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데도 나는 사람들의 피를 아낄 것을 요구한다는 자신의 슬로건이 사제들에 대한 옹호보다 더 득이 되는 선거용 정견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는 프리메르 11일 12월 1일 강봉에 반대해 투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시냐에 대한 금의 강제 교환을 공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얻어냈다. 로베스피에르는 반응하지 않았다. 당통은 계속해서 자신의
친구들을 부추겼다. 프리메르 15일 까미유 데멀랭이 비웨 코르들리에 제1호를 발간했다. 비에 꼬르들리에 늙은 꼬르들리에 수사라는 의미. 그는 외국인의 음모라는 주제를 되풀이하고 에베르파를 피트의 밀정들이라고 비난했다. 모든 반동 세력이 그의 신문을 환영하지만 로베스피에르는 그것을 공격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음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6일 다른 당 동파인 필리포 피에르 니콜라 필리포 1756년부터 1794년가 무대에 등장했다. 그는 방대의 사건들, 방대 반란군 찬존 세력의 저항에 대해 공안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모두 훌륭한 쌍킬로트들인 부쇼트, 특히 내무부 내에서 부쇼트의 오른팔인 뱅상, 혁명군대를 지휘하는 롱상, 그리고 로시뇨를 공격했다. 뱅상 프랑스와 니콜라 뱅상 1767년부터 1794년 꼬르들리의 클럽의 지도적 회원 중 하나 1792년 육군부 사무국장에 지명되어 이 사무국을 에베르파의 본거지로 만들었다. 에베르와 함께 혁명재판소에 소환되어 처형됐다. 롱상, 샬롱상 1751년부터 1794년 에베르파 장군 1793년 여름 서부 반란군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우고 10월 방대 혁명군대 사령관에 지명됐다. 1794년 3월 에베르와 함께 체포되어 처형됐다. 비에 꼬르들리에 까미유 데물랭이 발간한 신문, 이 신문에서 데물랭은 에베르파의 비기독교화 운동을 비판했으며 뒤이어 로베스피에르와 공안위원회를 정치폭력, 남용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비난했다. 18